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21년도 3회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61번부터 한번 해보죠. 자, 별표 하나 쳐야겠죠? 지난번에 한번 했죠. 제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명목임금은 어떻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실질임금의 플러스 뭐라고 했죠?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것만 알면 너무 쉽다고 했죠, 제가. 한번 봅시다.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임금 생산성 증가율이 5%래요. 그러니까 뭐 실질임금, 명목임금 이런 거 나오지 않더라도 무조건 실질, 명목, 물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 그럼 여기가 5%.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2%. 여기 2%. 그럼 뭡니까? 7%겠네요. 간단하죠? 정답 몇 번? 3번. 별표 하나 치고 62번 보겠습니다. 요건 뭐 별표까지 치지 않을게요. 쉽죠? 이것도 뭡니까? 다음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무수당 다 맞죠? 특별급여만 아니네요. 정답 4번. 간단하게 하나씩 하고 63번 별표 쳐야겠죠. 효율성 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잘못된 거 물었죠? 여러분, 우리 효율성 임금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전통 임금 이론에 따르면 그 사람이 높은 성과를 냈을 때 우리는 높은 임금을 주는 게 맞다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효율성 임금 이론은 이걸 뒤바꾼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선 고임금을 주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후 높은 생산성이 나온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첫 번째,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주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먼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직률이 현격히 떨어져요. 세 번째,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주니까 나가면 나만 손해야. 회사에 어떻습니까? 충성하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업계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임금을 주니까 다른 사람 돼지고기 먹을 때 우리 뭐 먹어요? 소고기 먹겠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좀 더 생산성이 많이 노동력이 회복이 좀 더 빨리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 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잘리면 나만 손해니까요. 그렇죠? 맞네요. 2번에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신규 노동자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네요. 이 훈련비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3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 오케이. 4번,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오케이. 노동자들의 평균 자질이 높아진다, 오케이. 다 맞네요. 정답 몇 번? 2번. 별표 하나 크게 치죠, 오케이. 자, 64번 한번 보겠습니다. 64번. 자, 별표까지는 치지 않을게요.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했는데 통계적 차별은 별거 아니고요.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을 할 때 사실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계 평균적인 어떤 금액들을 임금으로 지급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통계적 차별입니다. 다른 말로 평균적 차별이라고 돼요.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일어나는 경우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선정할 때 전혀 상관없고요. 2번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에 근거해서 설정될 때 아니죠? 그 정보를 잘 몰라서 그래서 평균적 임금을 준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에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임금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아니죠? 4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오케이. 평균적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정답 몇 번? 4번 되겠네요. 자, 65번 별표 크게 하나 주십시다. 자주 나왔던 거니까 실업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물었습니다.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제로가 아니라고 했죠. 뭡니까?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바로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은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발생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치? 자, 이번에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생산 인구죠. 경제 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건 경제 활동 가능 인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였죠? 실업자랑 취업자를 두 개 더한 건 뭡니까? 경제 활동 인구. 그걸 다른 말로 생산 활동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틀렸네요.
3번 일기 불순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 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일기 불순 등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잠깐 지금 뭔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뭡니까? 잠깐 뭐 회사에 한 달 정도 쉬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실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뭐죠? 제가 뭐 일을 하다가 약간 지금 조금 일적인 부분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정신적 좀 어떤 충격 때문에 한 달 정도 좀 회사를 쉬다가 나온다. 그럼 역시 회사를 여전히 등록된 상태로 내가 잠깐 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실직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틀렸네요. 자, 4번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죠? 취업자에는 바로 주당 18시간 이상 가족 사업장에서 뭐? 무급으로 일한 경우에도 우리는 취업자로 봅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 4번. 오케이. 자, 그다음에 6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금관리 3체계 제가 한번 했죠. 임금관리 3체계 뭡니까? 임금 수준관리, 두 번째 임금 체계관리, 3번 임금 형태관리. 아닌 거 찾으면 되니까 정답 몇 번? 지급시기 되겠네요. 아주 쉽네요. 정답 2번. 66번은 별표 하나 칠게요. 오케이. 자, 67번 보겠습니다. 또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 이거 뭡니까?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 정답 2번. 자, 68번 별표 크게 하나 또 치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직업이나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뭡니까? 산업별 노동조합. 정답 2번. 오케이. 자, 69번 사용자의 부당 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발생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아무래도 사용자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람을 빨리 자르고 싶고 회사가 좀 잘 나갈 때 많이 고용하고 이런 노동의 유연성을 굉장히 선호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제도 때문에 사실 그걸 불가능하게 많이 만들어놨죠. 노동법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자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을 쉽게 고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치? 왜? 그렇게 고용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걸 해고하기가 힘드니까. 그쵸? 고용 수준은 감소할 겁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고용 수준이 감소하니까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12시간 일해야 될 걸 원래 4명이서 했다면 그러면 3시간씩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2명이서 한다 그러면 6시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로시간은 증가하겠네요. 정답 몇 번? 1번. 별표까지는 치지 않을게요. 자, 70번 노동의 수요 탄력성의 크기 별표 하나 크게 칩시다. 많이 나왔죠? 그 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맞습니까? 맞죠? 2번 총 생산비에 대해서 노동 비중이 얼마나 크냐. 그렇죠? 노동 비중이 크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그렇죠? 3번 노동의 대체 곤란성. 그렇죠. 노동이 기계로 대체가 어느 정도 편하게 되냐. 즉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4번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은 전혀 상관없죠. 다른 생산 요소와 대체가 가능하냐는 거지.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답 4번 별표 하나 치고요. 자, 71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별표 쳐야겠죠. 1번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왜? 가만히 놀고 있어도 돈을 준대. 그러면 누가 다른 회사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죠? 실업이 증가하겠네요. 탐색적 실업. 2번 경기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수요 부족 실업 아닙니까? 그렇죠? 3번 구직 단념자는 저게 뭡니까? 실망 실업자 아닙니까? 어디로 분류됩니까? 오케이. 비경제 활동으로 포함되죠. 일할 의사와 능력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경우. 그쵸? 오케이. 4번 비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 아니죠. 제가 방금 위에 했네. 경기적 실업은 뭡니까? 수요 부족 실업 아닙니까? 정답 몇 번? 정답 4번. 많이 나왔네요. 별표 크게 치고. 야, 또 나왔네. 별표 또 칩시다. 노사관계 3주체 뭡니까? 노사연 아니죠. 노사정.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자, 하나 더 할까? 노사관계 3주체 누가 했습니까? 던놈. 이름 뭐죠? 시스템 이론. 그렇죠? 오케이. 자, 73번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네. 한번 풀어봅시다.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추가로 1명 더 고용하면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하였다며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은 많이 했죠?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람을 7명 우리가 고용했을 때 한 사람당 평균 20단위를 생산을 한대요. 그러면 총 몇 개? 140개 생산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1명을 더 고용을 해서 8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8명이 되니까
한 사람당 평균 몇 개를 지금 생산하냐면요. 18단위로 감소했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88에 64, 그다음 8일은 8, 144개네, 그렇죠? 몇 개 더 늘어났습니까? 오케이, 플러스 4개. 이거 아닙니까? 정답 몇 번? 1번 4단위. 간단하죠? 자, 74번 역시 별표 쳐야겠죠?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참 쉽죠? 자, 한번 또 해볼게요. 74번 별표 하나 크게 치고요. 자, 봅시다. 뭐 가장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네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뭐예요? 노동조합의 회비를 징수하는 거 뭡니까? 에이전시 샵. 너무 많이 나왔죠? 정답 2번. 자, 7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거의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가볍게 보겠습니다.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하는 경우는 뭡니까?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입니다. 정답 2번. 그냥 이렇게 하나만 체크합시다. 오케이? 자주 안 나와서 어려운 내용은 그냥 가볍게 봅시다. 76번. 노동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공급 곡선의 형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거? 그렇죠.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임금과 노동 고용량이 L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즉, 그 그래프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탄력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지금 노동 공급을 물었으니까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이렇게 평평한 경우랑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까? 자, 임금과 노동 고용량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경우 이렇게 어디가 더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큽니까? 오케이, 여기가 더 크죠? 왜 그래요? 공을 튀겨라. 자, 공을 튀겼을 때 여기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튈 거고 여기는 공을 튀기면 아무래도 가파르다 보니까 잘 안 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력성이 여기가 더 크다. 그럼 그때 이야기를 했네. 탄력성이 가장 크려면 그럼 어떻게? 수평이 돼야 되고 탄력성이 가장 작으려면 수직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무한대의 탄력성이란 건 가장 탄력성이 큰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수평이 돼야겠네. 정답 1번. 오케이. 자, 77번. 요거 앞에서도 한번 했죠. 소득 정책의 효과 뭡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정부가 임금 상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걸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별표 하나 치죠. 성장 산업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앞에서도 나왔네. 2번.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정답 2번. 정부가 일일이 관리해야 되니까 행정적 관리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겁니다. 3번에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상승되는 그거를 임금의 가이드라인, 상승의 폭을 요거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거니까. 4번.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오케이. 정답 몇 번? 2번 됐네요. 자, 7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때 임금이 W제로 요거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많이 했네. 뭡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을 때 어디가 더 크다 이제? 그렇죠. 바로 소득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여기가 뭐다? 노동의 후반 굴절 곡선. 노동의 후반 굴절 곡선은 뭐다?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를 노동 공급을 줄이고 여가를 더 늘리는 거다. 그렇죠? 78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뭐 쉽죠? 이거 별표 크게 치고. 78번에 2번. 자, 79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조합 구성이 용이하죠. 그렇죠. 회사 내에서 만드는 거니까 조합 구성이 굉장히 편할 거고요. 2번에 단체 교섭 타결이 용이합니다. 왜요? 그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사정을 잘 아니까요. 그렇죠? 3번, 노동시장 분단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아니죠. 회사마다 조합이 있으면 오히려 회사마다 노동조합이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노동시장의 분단을 더욱더 심화시킬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 4번, 조합원 간의 친밀감이 높고 왜? 같은 회사 안의 사람들이니까 강한 연대감도 가질 수 있겠죠? 맞네요. 정답 3번.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자주 나왔던 거니까. 자, 마지막 80번. 이거 앞에서 똑같은 문제 나왔죠? 자, 봅시다. 파업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가 이거 나오면 뭡니까? 힉스랑 그냥 카터 나오면 무조건 맞고요. 매블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 나왔던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였습니까? 매블이는 봅시다.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케이, 클 때였죠. 정답 맞는 거니까 기역, 니은.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